안녕하세요. 고졸 GSAT 강의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어 능력을 맡은 빡쌤이고요. 여러분들 단어 공부 빡시게 하고 오셨나요? 자, 이제는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꼭 제가 또 잔소리 한번 하고 넘어갑니까? 단어 공부는요, 평소 실력입니다. 그쵸? 이 평소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소에 교과서 보면서 주변에 내가 접하는 많은 글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아싸, 득템 하시고 단어장에 체크하시고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쵸? 그 단어가 시험장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어때요? 정말 반갑겠죠. 그쵸? 그렇게 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다른 유형의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 3강입니다. 챕터 2고요. 문장 배열 및 독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강과 4강에서는요. 저희 독해 파트부터 먼저 한번 해볼 텐데요. 문장 배열은요. 가나다라 뭐 이렇게 4개 정도의 문장이 나와 있고 그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독해 파트는요. 지문이 나옵니다. 너희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긴 글을 읽는 거 정말 힘들어 할 텐데요. 그렇지만 이 테스트의 중점은 뭐다? 시간은 진짜 조금밖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어때요? 정말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능력은요. 빠르게 글을 읽는 능력입니다. 저와는 이 글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 방법을 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 연습을 끊임없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뭔지 여기에 나오는 단어 뜻 우리가 배웠던 단어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제 유형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배열은요. 제가 3강, 4강 지나고 5강에서 개념 정리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2번 독해 부분의 개념 정리 부분입니다. 자, 독해는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우리 뭘 좀 해야 된다. 글을 읽으면서 지금은 어때요? 우리 비문학 지문이라든가 독서 지문이라든가 글을 읽을 때는 자, 손으로 중요한 내용 같은 것들을 표시하면서 갑니다. 자, 우리 이 독서 지문에요. 독해 지문에 나오는 난이도는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 들이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높지 않은 난이도에 전체적으로 문제 수는 없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명이다? 시간이 생명이다 라는 것들 꼭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요. 자, 하다가 글을 읽다가 중간쯤에서 정신줄을 놔 막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붙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정신줄을 놓으면 어때요? 합격과는 빠이빠이입니다. 안녕 될 수 있잖아. 그치? 집중력 떨어지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가 중심 내용의 냄새가 난다. 앞뒤에서 이 내용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읽으면서 표시를 좀 해가면서 독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일명 깃발 세우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든 내용 우리가 암기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것. 이 글에서 언급된 내용, 언급되지 않은 내용 찾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표시를 하면서 이것이 나왔고 안 나왔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표시 방법은요. 단어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이 중심 내용이다 하면 구절을 밑줄 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은 문장이 중요하다로 체크하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는 연습을 한 다음에는 시험장에 가서는 이거 하나하나 밑줄 치면서 동그라미 별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것은 몸에 배야 되는 거고요.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시험장에서는 우리 어때? 정말 빠르게 눈으로 보면서 여기 바로바로 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표시를 좀 한번 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뭐 찾으래요? 주제의식 찾으라고 나왔단 말이야. 주제가 뭔데요?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핵심 생각이 주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얘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니? 얘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글이
대체 뭐에 대한 글이지라고 얘기하는 거 주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까? 다루고 있는 화제를 파악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파악한다, 즉 뭘 파악한다 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글을 읽으면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거 뭐야? 얘 도대체 뭐래?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주제의식을 꼭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문을 가지고 이거 표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주제의식은 뭘까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좀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출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페이지 29페이지 한번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을 읽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교재를 보시든 화면을 보시든 저를 잘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독해 파트의 문제예요. 뭐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들은 표시를 해야 한다. 깃발을 세워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야? 이 글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야? 나 뭐 생각해야 돼? 주제의식 파악하는 거. 그 두 가지 꼭 파악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래요? 상실의 시대래요. 뭔가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켜온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 친구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도우며 살아왔던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그런 관계를 우린 상부상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나 라는 단어 나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할까요? 다른 얘기할까요? 다른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었는데 현대는 어때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기는커녕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솔직히 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소외가 심화되어 갈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뭘 하는 게 필요하대요? 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래요. 우리 뭐 하래요? 다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래요.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려는 것도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뭐 하래요? 자원봉사 할 건데 이것은 뭘 하기 위한 노력이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요. 우리 어떻게 사는 거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고요.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서로 돕고 돕는 거 과거와의 대조를 통해서 지금은 돕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하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다. 그러면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기억의 예시로 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이 뭐였어요? 상부상조였단 말이죠. 그죠? 상부상조 서로 돕고 돕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시간에 졸면 안 돼? 사회 시간에 졸면 안 된다. 그치 얘들아? 사회 시간에 졸았다면 이거 정답 찾기 힘들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밟았다면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걔 서로 돈 모아가지고 한 번에 몰아주는 거예요. 돕는 거죠. 자, 둘에 그리고 농산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품앗이도 어때요? 농촌에서 내 논 도와주면 나도 너희 논 가서 일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향약은 그런 모임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자, 향교는 뭔데요? 지방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 배경 지식 정도는 요구한다라는 것들도 대비해 두셔야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고 나는 알 수 있는 걸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주제의식 찾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자원봉사 언제 처음 생겼니? 알아요?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어떤 종류가 있다. 종류를 나눠서 설명했으니까 나타난 적 없네요.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서로 돕고
돕고 돕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의 필요성 우리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과거와 현재 자원봉사의 차이, 우리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도왔지만 지금은 돕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자원봉사의 차이는 언급됐나요? 아닙니다. 자, 마지막 자원봉사, 우리 자선의 자선 이 단어 본 적 있어요? 없네요. 그쵸? 우리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찾는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읽어내는 것, 필자의 주장을 찾는 것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우리 좀 지문이 길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 차근차근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내가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이 글을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총 3문제가 나와 있는 지문이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어때? 단어의 의미 물어보는 건 언어 능력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지?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 평소 실력 빡셈 빡시게 하시겠죠. 두 번째, 윗글의 내용을 반영해서 대중매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표현한 관용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 부분 우리 사례 찾는 문제까지 집중하면서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간접적 의사소통은요, 시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뭘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직접적인 소통 아니에요. 간접적인 소통입니다. 대중매체는요, 개인 그리고 가정, 학교, 직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의 생활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우리 아직 중요한 내용 안 나왔네요. 대중매체의 영향은요,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잘 드러난대요? 문화면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처음에는요, 정말 특정 계층만 누리던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누리던 우리 1번 선지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 이후로 계속되는 호황을 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계층만 누리다, 계층만 즐겼다, 그리고 호황을 즐겼다, 누렸다. 우리 1번 괜찮죠, 그쵸? 계속 갑니다. 누리던 문화를 대중이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문화 수용의 기회 균등이라는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첫 번째 장점이 나왔네요. 우리 모두 누릴 수 있어. 그러나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에 서 있던 얘기와 다른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중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급되는 문화는요, 자, 보급되다라는 단어 있는데요. 보급되다, 널리 퍼져서 알려지거나 사용되다라는 의미인데요. 1번에 2번 선지 보세요. 배드민턴은 국민생활 스포츠로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나왔네요. 널리 알려져서 사용되다,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 맞네요. 그쵸? 2번 오케이입니다. 더 가볼게요. 보급되는 문화는요, 개성과 취미를 획일적으로 만들었대요. 장점도 있지만 뭣도 있대요? 단점도 있대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네요. 대중매체의 장단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대중매체가 과연 사람들에게 창의성을 북돋우는 뭐예요? 자, 여기에서 정말 힘이 있게 이렇게 용기나 의욕을 높여주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1번에 3번 선지 한번 보세요. 마당에 나무를 한 그루 심고 뿌리를 흙으로 북돋아 주었다. 자, 여기서 북돋다는 뭐예요? 자, 흙으로 덮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뿌리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흙으로 덮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같아요? 아니요. 다른 의미로 쓰였네요. 1번 기역, 미음 중 본문과 다른 의미로 쓰인 거 우리 3번 여기에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계속 가볼게요.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되게 높다라고 얘기하네요. 획일화될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쵸? 첫 번째, 문화를 전파하는 기능 얘기했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중매체는요, 사회적 갈등을 뭐 한대요?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대요. 두 번째 역할 나와 있네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관계와 견해, 의견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갈등 요인을 제시해서 중간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대중매체가요. 그러나 라고 나왔네요. 또 그러나 나왔어요. 다른 얘기할 겁니다. 대중매체는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뭐 힘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대신 말해주는 거겠죠. 그렇죠? 대변하는, 그럼 4번 선지 어때요? 이 소설은 서민들의 애환을 대신 말해주는 대변한 작품이다.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대요? 대중매체는 갈등을 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 심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라고 얘기하는 장단점도 또 나와 있네요. 그쵸?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현대사회에서의 대중매체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도 한대요? 정치적 기능도 수행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세 번째 정치적 기능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대중매체는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정파의 견해, 국민의 여론을 보도함으로써 어떤 거? 긍정적인 역할이요. 민주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비판 의식도 줄 수 있고요. 관료주의의 병폐, 옳지 않은 어떤 폐해를 치유하는 데도 이바지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단점도 나오겠죠. 그죠? 대중매체는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정 정당의 정치적 견해만을 또 대변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다, 이런 단어는요, 단어로도 충분히 언급될 수 있겠네요. 호도하다. 사실을 얼버무려서 넘김으로써 속이면서 감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국민 여론을 속여.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 질서의 혼란을 초래,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런 대중매체의 기능, 세 가지 기능 얘기했고요. 그에 따른 장단점을 언급한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는 지금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북돋아 주었다는 다른 의미로 쓰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이요. 윗글의 내용을 반영해서 대중매체는 어때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중매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표현한 건 몇 번 찾아주시면 될까요? 자, 5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잘 쓰면 우리 어떤 기능? 문화도 전파할 수 있고요. 갈등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정치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때요? 그 피해, 병폐도 아주 크다라는 걸 언급한 지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쓰면 약, 우리 못 쓰면 독, 양면성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 할 수 있겠네요. 자,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말은요. 우리 한자성어로 낭중지추라고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것은 자, 주머니에 송곳을 꽂아놔 봐요. 뛰어난 사람은 어때요? 어디서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는 어때요? 정말 조금인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조족질혈이라고 사용되는 한자성어로도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적은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나오는데요. 강 건너 불구경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상관하지 않고 보는 거죠. 수수방관이라는 한자성어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림의 떡은 어때요? 정말 탐스럽고 맛있어 보여도 직접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탐스럽지만 손에 넣을 수 없는 것, 한자성어로는 화중지병이라는 한자성어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네요. 가의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는 뭐였는데요? 갈등을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갈등을, 힘이 넘치네요.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예를 들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1번에서는 뭐 하고 있는데요? 1번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번 어때요? 자신의 견해만을 올린 거예요. 갈등 나오지 않았네요. 3번이요. 아름답네요. 신인 걸그룹 무대 유튜브로 봤습니다. 자, 갈등 언급되지 않았고요. 자, 4번이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알려줬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정답 5번인데요. 자, TV 토론회에서 어떤 안건이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각각 들었습니다. 대립되는 의견을 듣고요. 사회자가 이것을 조정하면서 마무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요.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자가 마무리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지문은 4번과 5번, 6번 세 문제가 있는 지문인데요. 자, 4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지문에 언급된 부분은 나온 부분이고요.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지문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이 우리 독해 파트에서는요. 지문느님입니다. 지문만이 살 길이고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5번은요. 우리 전통 미술의 뿌리를 좀 한번 찾아보래요. 그리고 6번 기억 괄호 넣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만이 갖는 선의 형태와 형태의 특성은요. 뭐래요? 부드러움 속에 넉넉함이 있대요. 부드러움 속에 넉넉함이 담긴 아름다움이래요. 우리에서는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아름다움이 발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요. 우리의 독특한 자연 조건과 정서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연 조건과 정서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서라는 건요. 환경과 생활 속에서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건데요. 거칠고 척박한 곳에서 살아요. 그럼 나 어떻게 될까? 억척스럽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잘하면 어때요? 내가 예쁜가 봐 라고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 아름다움도 투박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또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환경에서 가꾸어진 여유로운 심성은요. 부드러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뭐의 영향이 정말 크니까요. 환경의 영향이 정말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 어때요? 환경이 좋지 않다. 아들의 교육 환경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사를 계속 다니셨죠. 그렇죠? 3번이나 이사를 다니셨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요. 한편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전환의 접속사네요. 접속부사네요. 자, 우리나라의 자연은요. 좀 오래됐어요. 노년기의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아주 완만한 선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드러움 뿐만 아니라 지리산천처럼 웅장한 모습도 있고요. 설악산처럼 힘있는 그런 형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부드러움을 지녔고요. 강함은 그 안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요. 좀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정서, 따뜻한 정서를 지니게 됐고요. 그런 정서를 지닌 사람들이 창조해낸 미술 작품이니 당연히 부드러운 곡선, 넉넉한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요. 현대에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진 못하겠는데요. 우리 자신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문화는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우리 사상의 바탕이 되지 않고 외래 문화만 따라하게 된다면 그것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우리 6번 문제는 지금 바로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 기억에 들어갈 표현으로 적절한 거 뭐예요? 우리 사상누각이라는 한자성어 나올 수 있겠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우리의 어떤 정서, 옛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상누각 연결할 수 있고요. 자, 나머지 1, 2, 3, 4번은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사상누각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우리 문화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대요. 자, 이런 자연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의 미의 근원이 뭐다? 자연이다 라는 주제의식 파악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는 것 찾는 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형태미는요. 자연 속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자연 조건에 따라서 부드러움, 완만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이요. 부드러움 속에 넉넉함이 담긴 것이 한국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죠. 부드러움 속에 넉넉함이 담긴 아름다움으로 요약 가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번 오케이고요. 3번입니다. 한국의 자연은요. 전체적인 강함 속에서 부드러움을 찾을 수 있다? 아니죠. 전체적인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우리 몇 번 찾으면 돼요? 3번 찾으면 되고요. 4번 보시면요. 우리의 도자기, 그러니까 도자기는 미술, 예술의 하나의 예로 나온 겁니다. 부드럽고 힘 있는 곡선, 그 안에 조화가 된 거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5번이요. 한국의 자연은 완만한 선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두 번째 단락에 완만한 선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 그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전통 미술의 뿌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만한,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중국 중심, 우리 민중의 문화, 그리고 외국 문화 만 받아들이면 사상 누각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유교 사상 뭔데요? 충, 효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사상 얘기하는 거죠. 자연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건 우리 정답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쌓은 누각이라고 얘기해서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전인수는 뭐예요? 제논의 물대기라고 얘기해서 아주 이기적인 행태를 얘기할 때, 풍전등화는 뭡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얘기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 우리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했어? 3강까지 왔는데 단어장이 없어? 풍전등화입니다. 자, 토사구팽은 뭐예요?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버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부려먹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던져버리는 것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함흥차사는요. 함흥으로 심부름 보냈더니 얘가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가고 소식이 없을 때 우리는 풍전등화라는 그런 얘기 함흥차사죠. 함흥차사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자 성어도 나오실 때마다 정리해 두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지문 갑니다. 자, 다음 지문은요. 7번부터 우리 8번 두 문제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지문 한번 봅니다. 내용상 우리 가, 나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단어 찾는 문제 있고요. 그리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단어 우리 접속부사 찾는 그런 문제 나와 있네요.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가고 이제 지식정보사회래요. 우리 현대는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다, 찾아오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의 개성을 찾게 됐고요. 시장 구조도 이렇게 맞춰서 우리 어때요? 그냥 많이 만들어서 싸게 주면 그냥 샀단 말이야. 근데 이젠 어때요? 우리 그런 거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개성 있는 작품, 핸드메이드 이런 거 찾는단 말이야.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우리 어때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요. 나만의 개성을 가진 물건 이런 것들을 찾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서요. 기업은 어때? 물건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에 어때?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제 사람들은 물질 아닙니다. 뭘 원한대요? 감동을 원한대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서 감동, 제품과 서비스에 들어 감동이요. 감동. 인위적이 들어가야 될까? 정서적이 들어가야 될까? 인위적인 건 그냥 정말 인위적으로 만든 걸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서적 들어가야 되겠네요. 가의 정답 3, 4, 5번 중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정서적 요소를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우리 기업의 반영, 기업 문화의 반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문화의 만남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됐네요. 현대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기업이나 상품의 이미지는요, 우리 측정할 길이 없다 보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이 지배하는 산업사회에서는요, 몰라요. 생각도 안 했어요.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대요. 같은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접속부사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뒤의 말을 역접해서 연결하는 접속부사 연결해줘야겠네요. 자,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도 연결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원인과 결과 우리 3, 4, 5번 정답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 1번, 2번 중에서 선택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영향력이 크단 말이죠. 무시할 수 없어요. 경제적 분야에서 앞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선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요, 모두 강력한 문화 이미지요. 왠지 프랑스 가면 좀 약간 우아할 것 같고, 영국 신사적인 이미지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요, 문화적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비스의 가격 결정 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죠. 분명히 중국은 어때요? 능력, 만들어내는 능력 지금 뛰어나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좀 싼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없어서요. 우리 중국 물건 비싸면 삽니까 안 삽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비싸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뭐 메이드 인 이태리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좋아 이러면서 산단 말이죠. 이런 문화적인 영향 아주 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문화적인 가치가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묵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은에 들어갈 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처방은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뭐요? 이제 감정의 얘기하는 것, 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힘들어. 근데 우리 해결할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한편 중에서는 자, 원인, 우리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 얻으려면 따라서 지금 우리의 처방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어떤 점이요? 8번의 정답 1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것보다는 어떤 것이 돼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적, 문화적 중에 뭐 들어가면 돼요? 우리 문화적 부가가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정답 몇 번 찾아주시면 됩니까? 정서적, 문화적 들어가는 4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8번 문제는 아까 그러나, 따라서 우리 다른 얘기하는 것, 원인과 결과 얘기하는 따라서 우리 지문 보면서 정답 체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음 우리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번, 9번부터 있네요. 9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9번, 10번에는요. 기억, 미음을 바꾸었을 때 어색한 단어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색한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 한번 볼게요. 유명한 인류 언어학자인 워프는요. 언어는 우리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주조한다, 만든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자, 원래 주조한다라는 의미는요. 쇠붙이를 어떤 물건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어때요? 만들다, 우리 결정하고 만든다, 고하였다. 아주 자연스럽죠? 1번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뭘 지배한다? 우리의 생각,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뜻이래요. 자, 예를 들면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7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이 7색깔은요. 진짜 7색깔입니까? 딱 나눠서 7개가 나눠져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그런 예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자, 인식한다. 우리 뭐예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니까 니은 판단하며 알다. 오케이 됩니다. 2번 동그라미고요. 자, 우리 국어에서 초록, 청색, 남색을요 그냥 푸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언어가 푸르다야. 그러니까 자, 색깔 3개를 이렇게 줬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구별하는 게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3가지 색을 혼동한단 말이죠. 자, 흔들어서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 여기에서 다른 것에 우리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뒤섞여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3번 혼란되다는 뭐예요?
뒤죽박죽 어지러워지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동을 뒤섞이다라는 의미, 혼란을 뒤죽박죽 어지러워지다. 그래서 우리 9번의 정답 어색한 단어, 그 색을 혼란하고 혼란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9번의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분명히 다른 색인데도 한 가지 말을 쓰기 때문에 다 푸르다라고 쓰기 때문에요. 그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즉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푸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식이 구분이 힘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지배한다, 좌우하다, 지배하다,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자, 좌우하다, 영향을 주어서 지배하다. 우리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사고를 좌우하기, 좌우한다는 뜻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말을 바꾸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대요? 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객관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요, 객관의 세계라기보다는 언어에 반영된, 언어에 우리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게 된 주관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어에 나타난 주관의 세계, 우리 9번에 5번도 동그라미 될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은 이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어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우리 뭐에 대해서 본 거예요? 언어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우리 사고가 지배된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9번에는 우리 아까 정답 바로 몇 번 찾았습니까? 자, 혼동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 혼동하다, 뒤섞여서 구별이 안 된다. 혼란은 뭐래요? 뒤죽박죽 어지러워지다. 바꿔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단어들은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10번입니다. 우리 10번 문제 한번 보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찾아보라고 얘기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것. 우리는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인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언어 상대성 이론이었죠. 그렇죠? 자, 2번이요. 무지개색이 7가지인 것은요. 프리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식이 빨주노초 파남보 언어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 프리즘을 몇 가지 색깔로 구분하는 거예요? 7가지 색깔로 구분하는 겁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7가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정답 바로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색 분류하는 언어는 7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로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 푸르다라는 말을 구별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요, 모두 언어가 반영된 그런 세계라는 게 언어 상대성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3강에서는요, 여기까지 10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4강에 이어서 우리 11번부터 독해 파트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4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